안녕하세요. 오늘은 류시화 시인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올 1월 중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아마 두 번째 영상에선가 류시화 시인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6개월 만에 다시 류시화 시인님의 신작 중 한 권인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 에세이집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류시화 시인님은 사실 굉장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분의 시집이라든지 이분의 인도 여행기, 그리고 에세이집, 그리고 저는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를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워낙에 시인님께서 매체 인터뷰나 그런 거는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뭐 강연한 거나 인터뷰한 이런 것들, 물론 제가 다 찾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분의 그 말씀에서도 류시화 시인은 매체 인터뷰나 강연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오직 글 쓰는 데에만 온 마음과 힘을 다 쏟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어떠한 깨달음, 느낌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글과 책으로만 오롯이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분이셔서, 어쩌면 이 책 속의 글들이 더 그분의 정말 그 진액, 엑기스만 담은 생각이라는 것,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더 한 글자 한 글자를 귀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살짝만 시인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만 명의 독자가 읽고 독일과 스페인 등 5개국에서 번역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이은 신작 산문집. 네. 지난번에 제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읽어드렸었죠. 많은 작품을 통해 그만의 인생관을 세상에 알린 작가로, 여행자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들이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인간에 대한 더욱 깊어진 이해에 문체의 매력이 더해져 서문을 읽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커진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난 여행지에서 마음 깊은 곳을 압도하는 풍경과 마주하는 기분의 연속. 그렇듯이 그의 글에는 가벼움과 깊이가 함께한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이. 네, 이런 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1월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정말 햇병아리였을 때 시인님께 되게 호기롭게 먼저 메일을 드렸었어요. 시인님 책의 이 부분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싹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시인님께 직접 답장이 온 거예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게, 시인님께서 제 채널에도 들어와 봐주신다고, 들어보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굉장히 크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시작이 좋았던, 출발이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나는 기린이었구나 라는 제목의 한 꼭지예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짧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기린이었구나. 만약 자신이 주인공인 로드무비를 찍고 싶다면 북인도 마날리에서 출발해 라다크의 레라는 소도시에 가볼 일이다. 딜럭스 버스는 30시간, 미니버스나 지프는 20시간이 걸린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이 딜럭스나 지프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간이 계산한 시간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도 체험할 것이다. 끝없이 구불거리는 길은 단 두 종류이다. 왼쪽 낭떠러지, 오른쪽 낙석, 아니면 왼쪽 낙석, 오른쪽 낭떠러지이다. 게다가 도로폭이 거의 일방통행이어서 앞에서 차가 오면 머리를 짜내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짜내야 한다. 절벽을 내려다보면 뼈대만 남은 버스나 트럭이 저 아래 뒤집혀 있다. 차가 너를 뛰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공중부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그런 버스에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영화 감독인 신은 당신이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춰를 외친다. 차 바퀴가 펑크난 것이다. 그토록 심하게 누더기가 된 바퀴를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다. 그런 바퀴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오직 이 로드무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기도하는 수밖에. 내가 좋아하는 러시아 출신의 신비주의 화가 니콜라스 레리히의 미술관이 있다는 이유로 마날리에 갔었다. 그리고 그가 그린 히말라야들을 내 눈으로 보기 위해 고산병 약도 먹지 않고 레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마날리를 출발해 2시간 거리의 로탕패스 4,000m에서 이미 고산병이 시작되었다. 그냥 참고로 말해두지만 로탕패스는 시체가 쌓인 고개라는 뜻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넘었으면 그런 이름이 붙었겠는가. 잊지 말기 바란다. 고산병은 체력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감 넘치던 당신은 미니버스나 지프에 시체처럼 얹혀갈지도 모른다. 차 안에 비상 석유통이 흘러 석유 냄새까지 진동하지만 밤이 오고 추워져 창문을 열 수 없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르추 4,500m와 라츠룽라 5,000m를 넘을 때쯤 당신은 거의 혼수 상태이다. 머리를 꽉 조이는 모자를 쓴 것 같은 착각에 벗으려고 계속 손을 올리지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동차 도로 타그랑라 5,328m에 이르면 인생 사진을 찍을 생각보다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다는 트라우마를 적어도 20년은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 황량한 곳 어디쯤에 차를 멈추게 하고서 깨진 머리 부여안고 비틀거리며 내려 소변을 보다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 크고 둥근 보름달이 밤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레리히의 그림 속에 있던 흰 만년설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다. 그 형용할 수 없는 환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경이의 순간 도중에 마신 버터티를 다 토해내면서도 고통은 사라지고 존재가 무한히 확장된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축복의 순간이란 그런 것이다. 내가 열리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왜 이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가. 수많은 고개들을 넘는 매 순간 달이 그곳에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달이 바로 곁에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찾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수수께끼는 없다. 마침내 옛 라다크 왕국의 수도 레 3,500m에 도착하면 당신은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여행 내내 잔잔한 기쁨이 발길을 인도할 것이다. 전통옷 입은 여인들이 처음 보는 당신에게 라다크식으로 줄레 줄레 하고 인사한다. 당신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차츰 익숙하게 줄레 하고 화답한다. 그곳에서는 줄레 한마디면 모든 것이 통한다. 시냇물도 줄레줄레 하고 흐르고 당나귀도 줄레줄레 하고 귀를 흔든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고맙다고 말할 때도
줄레이다. 그 줄레가 당신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도 줄레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외로움과 아픔이 줄어든다. 1000개의 바람이 전생들 속으로 흩어지듯이 집착도 욕망도 사라진 이 평화로운 시간에 이르지 않았다면 당신의 로드무비는 아직 고난과 스릴을 넘나들며 왼쪽 낭떠러지, 오른쪽 낙석의 길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신이 마날리에서 레까지 한 번 여행했었다고 해서 다시는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갈 때마다 숨이 차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릴 것이다. 평생을 그곳에서 산 현지인들조차 낮은 지대에 며칠 다녀오면 똑같이 고산병을 겪는다. 어려울 때는 스스로 행복해지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우리는 희망하고 절망하고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날갯짓이다. 물에 얼굴을 받고 넘어져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얼른 일어나는 일이다. 물속에서 산소를 찾거나 아가미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새끼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격을 당한다. 키가 하늘 높이만큼 큰 엄마 기린이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직으로 곧장 떨어져 온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충격으로 잠시 멍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순간 이번에는 엄마 기린이 그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세게 걷어찬다.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또 걷어차이다니. 아픔을 견디며 다시 정신을 차리는 찰나 엄마 기린이 또다시 새끼 기린을 힘껏 걷어찬다. 처음보다 더 아프게.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진 새끼 기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머리를 흔든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걷어차이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은 가늘고 긴 다리를 비틀거리며 기우뚱 일어서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한 번 더 엉덩이를 세게 걷어찬다. 충격으로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난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엄마 기린이 달려와 아기를 어루만지며 핥아주기 시작한다. 엄마 기린은 알고 있는 것이다.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달리지 않으면 하이에나와 사자의 먹잇감이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을 무조건 걷어차는 것이다. 일어서서 달리는 법을 배우라고. 당신은 엉덩이를 걷어차인 적이 몇 번인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각오하는 게 좋다. 조만간 연타로 발길질 당할 테니. 당신이라고 해서 삶이 살살 기분 좋게 굴리는 법은 없다. 그러나 걷어차이고 또 걷어차여도 당신은 일어설 힘이 있다. 당신은 기린이니까. 카미는 눈물 나도록 살라고 말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의 고독의 저자 마르케스는 인간은 어머니가 세상에 내놓은 그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태어남을 강요하는 것은 삶이다 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엄마 기린과 같다. 때로 인생이 우리를 세게 걷어차면 우리는 고꾸라진다. 하지만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야만 하고 또다시 걷어채여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다. 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와 시인님의 책 147쪽부터 152쪽까지 읽어드렸어요. 나는 기린이었구나. 우리는 희망하고 절망하고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날갯짓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라다크의 레,
이 북인도 여행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몇십 시간의 굉장히 열악한 버스를 타고 간 거, 그리고 그 버스에서 고산병을 앓으며 아픔을 견뎠던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너무나 멋진 풍경을 보면서 고통보다 환희를 느꼈던 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터키를 2번 여행을 했었거든요. 한 번 갔다가 너무 좋아서 2년 후에 한 번 더 갔었어요. 2번 다 혼자서 간 자유여행이었는데, 제가 터키는 이제 국내선으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제주도, 이렇게 큰 도시들은 공항에서 비행기로 이동이 잘 되는데, 만약에 내가 부산, 제주도 이렇게만 가고 싶지 않고 중간에 대구도 가고 싶고 경주도 가고 싶고 전북도 가고 싶고 이런 상황이면은 다 비행기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터키를 여행했을 때도 가보고 싶은 도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프란불루도 가고 싶고 안탈리아도 가고 싶고 페티에도 가고 싶고 카파도키아도 가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은 도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의 이동을 버스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버스 이동이 13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작가님, 시인님께서 겪은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몇십 시간을 막 서서 가는 사람도 있고 고산병을 앓아야 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제가 탔을 당시에 그 버스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스 안에서 기사님이 가는 13시간 내내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자리가 그래도 멀미가 덜 할 줄 알고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13시간 내내 줄담배를 피시고, 게다가 그때 제가 갔을 때가 겨울이었어가지고 이제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 때도 있었는데 안 열 때도 있어가지고 그 담배 연기를 제가 오롯이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딱 이 북인도 버스 여행담을 보면서 저의 터키에서의 버스 기억도 났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게 여행해서인지 터키에서의 기억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렇게 13시간을 달려서 내린 도시에서의 경험들, 그 기억들이 너무나 더 각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읽어드렸던 기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도 기린이었구나. 인생이라는 어미 기린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아가지고 삶이 때로는 우리를 세게 걷어차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되게 평탄해 보이고 고민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해피해 보이는데, 나는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저만 그런가요? 할 때가 있는데, 이 기린 이야기가, 저는 좀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기린이 그렇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기린이 키가 얼마나 커요. 그 위에서 땅바닥으로 진짜 수직 낙하를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아가를 엄마가 또 세게 걷어차고 또 걷어차고, 그러니까는 더 걷어차이지 않기 위해서 그 새끼 기린이 막 그 마른 다리로 막 저벅저벅 걸어서 달려 도망갔을 생각을 하니까 뭔가 비틀거리며 어떻게 보면 저벅저벅 걸어가는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평온하게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걱정스럽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면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엄마에게 걷어차이는 아기 기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되지 않나요? 엄마 기린도 아기 기린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서 빨리 네 걸음을 걸어. 너도 빨리 뛰어서 스스로 걸어야 너가 잡아먹히지 않아. 위험에 빠지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걷어차는 거잖아요. 정말 아기가 나쁘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하려는 어떠한 담금질 혹은 한뼘 성장을 위한 디딤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물론 이걸 정신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불안하고 좀 좌절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잘 될 거라는 그 희망을 낙관할 수 없을 때 그런 거잖아요. 내 앞길이 너무 불안할 때.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 조금 많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나면 나는 훨씬 좋아질 거라는 굳게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 상황을 조금은 더 담대하게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 What do you want 책의 그 질문집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나를 성장시킨 일이 어떤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거를 해냈을 때 그때 되게 짜릿하고 나를 성장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일을 했을 때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이거 못해. 나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비슷한 그런 조금은 뭔가 챌린징한 상황에서 그거를 해냈을 때 더 내가 많이 나 스스로를 한뼘 성장했다고 나 자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 좀 너무 어렵고 이런 난제를 어떻게 풀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예 나 또 성장하겠구나 나 또 되게 좋아지겠구나 멋있어지겠구나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려고 주문을 걸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 책에는 이렇게 뭐랄까 우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비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읽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 책이에요. 그냥 이 책 전체가 너무 한 꼭지 한 꼭지가 다 좋아서 다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책은 정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선물해도 좋을 책이고 저 역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인생 선배님께서 선물해 주신 책이어서 진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번 너무 강하게 추천을 드려서 뭔가 양치기 소녀 같은데 이 책은 뭔가 마음에 조금
지혜가 필요할 때, 아니면 조금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읽기 좋아요. 왜냐면 한 꼭지 한 꼭지가 3-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짧게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읽기 쉬운 가벼운 언어로, 근데 가볍다는 표현이 아까 앞에서도 써 있었지만 그 깃털 같은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이라고 아까 책 날개에도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 글의 가벼움과 깊이가 함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쵸? 마치 영화에서 그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글이 정말 어린이가 읽어도 엄청난 학자가 읽어도 다 메시지가 있는 의미가 깊은 글인데 쉽게 읽히는 글이라는 거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류시화 시인님의 시, 에세이 모두 사랑하는 독자로서 대부분의 책을 다 어느 하나를 꼽기 어렵지만 특히나 이 책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이 뒤쪽에 보면 인생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인생 극장의 특별석으로 초대하는 신작 산문 42편 수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느끼고 했던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서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여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여행을 통해서 얻은 메시지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또 대리만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여행지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좀 이렇게 같이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면서 추억에 이렇게 좀 더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수도 있고, 네, 여러 면에서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 추천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한 인생, 내가 생각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쵸. 저는 지금 나이에 제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어릴 때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한 모양이나 어떠한 그런 달성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미천하지만 사실 다들 꿈은 크잖아요. 하지만 그 달성도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는 저는 지금 꽤 높거든요. 왜냐면 이 기린 이야기나 아까 그 북인도 버스 여행 이야기에서처럼 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달라지니까요. 만약에 새끼 기린이 엄마가 걷어찼다고 해서 나는 엄마한테도 걷어차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꼼짝 않고 엄마한테 두들겨.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본인 내 다리로 열심히 걸으려고 안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엄마한테 버림받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잘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고, 네, 그러면은 또 자꾸 말을 할수록 사족인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늘 하는 말들이 사실 반복이 많이 돼가지고 이만 줄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도 오늘도 매일매일 조금 더 씩씩한 기린으로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충실하게.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쌓이면 돌아올게요. 안녕.